코골이라 해서 코현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리 내는 건 목 부분입니다. 얘로만 숨쉬면 좋은데 얘가 답답하면 입을 벌리고 숨쉬게 한다. 그럼 그게 결국 코골이를 악화시키는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면 방언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내용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실제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골이 무호흡이랑 무호흡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골이는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건 무조건 부딪혀야 돼요. 딱딱 소리를 내야 돼요. 그건 무조건 목입니다. 코골이라 해서 코현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는 연관성이 있어요. 실제로 소리 내는 건 목 부분입니다. 목에 보면 여러분 알죠? 입을 벌리면 목젖이 있죠? 목젖이 있고 뒤벽이 있죠?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혀가 있고요. 혀도 뒤로 밀립니다. 혀가 밀면서 뭘 미냐면 후두 덮개라는 게 있어요. 후두 덮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살에 걸리지 말라고 숨 쉬는 길을 덮어놓은 덮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으로 봤을 때는 목 뒷벽이 있고 혀가 있고 밑에 후두 덮개가 있습니다. 누우면은 다 밀리겠죠. 그러면서 덮으면서 얘가 얘를 때리는 소리 혹은 막는 거, 목젖이 때리는 소리, 막는 게 이게 결국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부터 가죠. 코골이에서 코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잘 때 코는 숨 쉬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비염이 있거나 충농증이 있거나 하게 되면 코가 좁죠. 눕게 되면은 콧살이 좀 더 부어요. 콧살은 술 마시거나 누우면 좀 더 붓게 돼 있거든요. 감기 걸려서 붓는 것도 있지만 부으면은 자연적으로 코로 들어오는 공기량이 적다라고 느껴요. 뇌가 느끼게 돼요. 뇌가 느끼는 순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을 벌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우리 운동하실 때 숨 차면 다 입 벌려 숨쉬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웠는데 코로 숨쉬기에는 숨 찰 정도로 코가 좁다. 그럼 무조건 입을 벌리게 돼요. 입을 벌리면 뭐가 문제예요? 혀가 뒤로 당연히 넘어가요. 혀는 누우면 뒤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입을 벌리면 더 많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코를 골게 되는 소리를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게 한다. 즉 코는 문제가 뭐다? 얘로만 숨쉬면 좋은데 얘가 답답하면 입을 벌리고 숨쉬게 한다. 그럼 그게 결국 코골이를 악화시키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목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와 무호흡이 생기는 원인은 코의 막힘, 그 다음에 목구멍의 좁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코가 좁아지는 원인은 뭐냐? 아까 말했지만 비염, 충농증 이런 원인이 되겠고요. 목구멍이 좁아지는 원인은 살찌는 거. 우리가 살찌면요 이렇게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안쪽도 살이 찌는 거고요. 혀도 두꺼워지게 되고 목구멍이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파이프가 좁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평도라고 해서 목전 옆에 살점이 있어요. 이게 애들은 많은데 어른이 되면 10명 중에 한 2~3명만 말고 나머지 다 축소되는데 안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편도. 목젖이 많이 처진 분들, 그 다음에 후두 덮개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데 좀 앞으로 전진되어 있는 분이 있고 좀 후진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후진되어 있으면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내시경 CT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좁아서 결국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코골이와 무호흡에 대한 문제점 설명드렸고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도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은 여러분 집에서 진단이 가능하죠. 옆에서 가족들이 봐주시면 돼요. 코를 곤다, 무호흡이 있다. 심하면은 고민할 거 없어요. 병원 와서 바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애매모호하다. 이게 정말로 치료할 정도도 아니다. 애매모호하다. 그런 건 또 와서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병원에 오게 되면 방법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지만 막힌 구멍을 보는 내시경 검사를 해요. 코 찍고 목구멍 찍고 후두부 찍고 내시경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견돼서 이분은 정말로 코골이 무호흡이 의심이 된다 싶으면 저희가 수면 방언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내용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실제로 주무시는 거예요. 깬 사람을 검사해 봐야 이 검사의 정확도는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직접 주무시는 거죠. 우리가 고혈압 진단내로 가서 얼굴 보고 고혈압약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잘 때 각종 장치를 붙여요. 뇌파, 심전도, 산소 포화도. 이분은 단순하게 코고냐 안 고냐를 보는 게 아니라 뇌파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분이 코를 골고 무호흡이 있는지, 얼마큼 끊어지는지를 보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만큼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지를 부정맥이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숨이 멈췄어요. 멈춘 시간을 재요. 얼마나 오래 멈추는지 봐요. 그럼 멈추는 거에 따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심장에 부하가 걸리는지를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실은 수면다운 검사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상중하가 나아지게 돼요. 되게 심한 분, 덜 심한 분, 별로 안 심한 분 나와서, 너무 안 심한 분들은 어찌 보면 보험 자체도 적용이 안 되고요.
적당한 선 이상부터 진단이 되게 되고 병이라고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치료 방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방법도 상중하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방법은 집에서 의심되면 우리가 병원 와서 저희가 기본 검사는 내시경 검사, CT 검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다운 검사 이렇게 넘어가면은 전체 진단은 끝나게 됩니다.